안녕하세요. 환자와 의사 사이를 소통해주는 통역의사 이영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잘못 알고 있는 진실 때문에 환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성 통증에 쓰는 이제 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정말 문제예요. 이 진통제에 대한 이 편견이 너무나 많아요. 무슨 말이냐? 이제 환자분이 아프시다 그래. 그죠? 그러면 보호자 그래. 엄마 좀 참아봐. 이거 진통제 먹으면 안 되잖아. 이거 빨리 치료해서, 암이 나아서 안 아파야지. 이거 진통제 이거 몸에 얼마나 나쁜데. 이것도 이거 마약성 진통제래. 이거 마약이래, 마약. 그럼 이제 뭐예요? 이거 마약이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약 중독 되겠네. 그죠? 그리고 저거 몸에 엄청 나쁘겠네. 두 번째. 세 번째, 저거 마약이니까 엄청 비싸겠네. 네 번째, 이거 이제 점점 내생기생해서 마약을 점점 높여야 되면 나중에는 약이 안 들으면 그때는 어떡할 거야?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100명 중에 99명입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그래 참을 수 있어. 그래 뭐 병만 남는다면 이까짓 거 못 참겠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참으시면 안 되고 진짜 극심한 통증이 오면 이건 절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미리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통증 초기에는 일반 진통제를 처방하죠. 우리가 이제 엔세이드라고 그러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보통 우리 허리 아프거나 무릎 아프거나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쓰는 약들이 있잖아요. 타이레놀이라든지 이런 것들 울트라셋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쓰셔도 돼요. 근데 이 약은 이 통증을 조절하는 강도도 낮지만 장기적으로 쓰면은 부작용이 많아요. 위장장애가 와서 속 쓰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몸이 붓는다든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암 환자한테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는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마약성 진통제는 식사와 관계없이 시간 맞춰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강도는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통증 조절을 위해서 쓰는 마약은 절대 마약 중독처럼 환상이 보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굉장히 쌉니다. 이분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오시는 분이에요. 직장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딱 보자마자 체중 좀 줄으셨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보고 뭐라 하냐면 예리하시네요. 근데 그분이 2, 3주 전에 내가 뭐라 하냐면 한 달 전인가 요즘 체중 좀 많이 늦었네요. 그러니까 예리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안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색이 편안하고 피부색이 맑으면 그동안 모든 게 좋았던 거예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 어떻게 하셨느냐, 잘했냐 못했냐, 또 어떤 거 드셨냐. 우리 병원은 주로 이제 식이요법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죠. 그래 어느 정도 드셨냐, 이건 어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통증에 대해서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제 언젠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대부분 항암하는 분들이 항암제에 의해서 통증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말초신경님이 와서,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색을 보고 체중을 보고 그리고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리고 통증을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 타이레놀 같은 거 있잖아요. 일반 진통제를 아플 때만 드셔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하루에 한 번 내지 이틀에 한 번 먹으니까 살 것 같으네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항암하셨잖아요. 근데 그 진통제가 얼마나 해롭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반인들도 그래서 허리 아프거나 어깨 아프면은 진통제 몇 달 먹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병이 나와서 안 아프기를 기다린다는 거는 마치 당뇨 환자가 인슐린 처방 안 받고 자기가 식이요법하고 운동해서 당뇨가 나서 당이 떨어지길 바란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약의 도움도 받고 또 스스로 노력해야 될 건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야 되지 어느 한 가지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일반 진통제를 아플 때마다 드셔보세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보통 일반 진통제는 하루에 3번 정도를 먹는 게 적정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이제 뭐 하루 이틀에 하나를 먹다가 이제 하루에 3번씩 먹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 통증이 어느 순간에는 안 된다. 그럴 때는 그 일반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쓰거나 용량을 늘리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속효성 진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으면은 한 20분 내외가 되면 통증이 드라마틱하게 가라앉는데 한 2시간 정도밖에 지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플 때마다 드셔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적어보세요. 언제 먹었는지. 그래서, 이 속효성 마약 진통제를 하루에 한두 알, 두세 알 갖고 조절이 돼요.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동안 가는데, 이제는 이게 하루에 이걸 5번, 6번 먹어야 되겠네. 그러면 또 이게 방법을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한 가지 약을 오래 쓰는 문제도 있지만, 속효성 진통제를 먹을 땐 우리가 많이 망설이게 되죠. 이제 아플라고 그래. 그러면 그때 바로 먹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계속 아플지 가라앉을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통 막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한 20분 정도 지나야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효성 진통제를 하루에 5번 먹었다 그러면 하루에 약은 먹을 만큼 먹고 하루에 대여섯 시간 동안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아플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다 부정적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아니라 좀 시간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진통제가 있어요. 그때는 12시간 지속되는 진통제가 있어요. 그죠? 또 이것도 처방하면 환자들이 그래요. 약 드셨어요? 안 먹었대. 왜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서 못 먹었대요. 약 먹으려면 밥 먹어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 마약성 진통제는 식사 위장 장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식사와 관계없이 중요한 게 시간을 맞춰서 드셔야 돼요. 12시간 간격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속효성 진통제가 이게 5ml짜리도 있고 10ml짜리도 있는데 이걸 5개, 10ml짜리를 5개 먹었다. 그러면 이제 50ml잖아요. 그럼 이제 50ml에 맞게끔 12시간 먹는 걸 우리가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이걸 먹었는데 잘 지내는데 그래도 중간에 한 번 정도 돌방통이라는 건 갑자기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12시간 지속형 진통제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돌발통이 왔을 때는 예전에 먹던 속효성 진통제를 추가해서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12시간 먹는 약의 용량을 조절하면서 속효성도 조절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아주 돌발통이 있어요. 급작스럽게 엄청나게 통증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혀 밑에 넣는 거라든지 입에 이렇게 필름 같이 넣는 그건 정말 몇 분 안에 통증이 가라앉는 게 있어요. 물론 더 빠른 거는 이제 몰핀 주사하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절을 하고 또 이제 어떻게 있냐면 72시간 동안 지속되는 롱액팅 진통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파츠처럼 이렇게 붙이는 패치 형태예요. 그래서 72시간 가는 거, 12시간 가는 거, 2시간 가는 거, 또 돌발통을 접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내성이 오지 않게끔 그리고 최적의 양량으로 환자가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환자랑 이야기해 가면서 이렇게 처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는 정말 잘 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못 먹는다고 해서 계속 소화제하고 식욕촉진제만 주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통증 조절하면 잘 먹을 수 있어요. 막 불면증이 있다고 수면제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통증 조절하면 잘 주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처방을 하고 또 환자분도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시고 스스로 통증 조절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